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떤지, 또 한일 간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차이점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요카마 시립대 국정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지금 시간에 다룰 거는 저 PPL 광고는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교수님이 2014년도에 그 호리병 속의 일본어라는 책을 쓰셨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출력을 했던 부분인데, 그 흐름의 그 한국, 축적의 일본, 뭐 굳이 일본말로 표현한다면 나가라노 한국고 그 주코세키노 니온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하셨는데, 이 책을 제가 좀 대충 봤더니 그 한일 간의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그 제가 이제 모두에서 이제 호리병 속의 일본이라든지 또는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반적으로 이걸 갖다가 짧은 시간에 다 책 내용을 소개하기는 쉽지는 않을 테고 큰 줄기를 한번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 책까지 설명을 해주셨네요. 이 책이 상당히 볼륨이 있는데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이라는 그 타이틀을 정한 것은요. 네. 제가 일본에서 지금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일본 생활 한지. 네. 근데 한 20몇 년 지나고 나서 일본 사회를 어떻게 특징 짓고 한국 사회를 어떻게 특징 지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거를 많이 고민해 왔어요. 네. 그러다가 한참 생각을 이렇게 해오고 고민해 오다가 이거다 하고 이렇게 제가 캐치를 하고 영감을 얻었다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플로우의 한국, 스탁의 일본 이렇게 되거든요. 한국은 흐름이죠. 예, 쌓이기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고, 네. 일본은 쌓이기 쉬운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 한 축이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 플로우의 한국, 스탁의 일본, 이 한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은 디지털의 한국, 아날로그의 일본, 이게 또 하나의 축이고요. 이 마지막의 축이 넓고 얕게의 한국, 이게 넓고 얕게의 한국이고, 깊고 좁게의 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일본사의 한국 사회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그 세 가지 축을 잡아서 전개한 것이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이고, 그 일부가 호리병 속 한국, 호리병 속의 일본이라는 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지금 큰 줄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세 가지 특징 있잖아요. 예. 플로우, 스톡, 그다음에 디지털 아날로그, 그다음에 그 넓고 얇게, 짚고 깊게, 요거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서 그 플로우의 한국, 스탁의 일본, 이것도 나름대로는 깊이가 있는 그러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대로는 고민해 온 것인데요. 그걸 한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하나의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우의 한국, 스탁의 일본, 한국말로 한다면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 정도가 되겠죠. 한국 사회의 그 특징, 일본 사회의 특징을 나타낼 때 요 개념, 플로우라는 개념, 스탁이라는 개념으로 특징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플로우가 뭐냐 한다 할 때, 플로우 사회로서의 한국은 상당히 다이내믹한 거죠. 흐르는 이런 속성이 강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속도가 빠르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빨리빨리 대응하는 건 잘하는데,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하나 저희들이 어떤 일을 파악할 때, 어떤 사물을 파악하고 어떤 다른 그 관점을 세우고 한다고 할 때는 그 좋은 면만 얘기하고 나쁜 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듯이 양쪽을 다 같이 봐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내믹하고 속도가 빠르다 이런 건 좋지만은, 또 하나는 저희들이 또 나쁜 거 잘 바꾸죠. 근데 또 하나는 좋은 것도 잘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금방 바꿔버린다 이런 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불안정하게 되기 쉽다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스탁사의 일본이라는 거는
그와는 달리 안정적이고 기술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지식이 잘 축적해 나가죠. 이건 네. 좋은 좋은 면이죠. 그렇지만은 나쁜 면도 잘 축적이 돼요. 일본 같은 국채가 엄청 쌓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이 슬라이드는 쓰진 않았지만은 일본에는 여러 가지로 어떤 그 관습에 따라서 뭐라 할까요? 어떤 번잡한 그러한 예절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것도 쌓인다는 얘기예요. 좋은 것만 쌓이는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쌓인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쁜 것이 쌓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는 잘 쓰진 않습니다. 폐색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폐색감이 빠지게 되는 그런 폐단도 있다는 것. 그렇죠? 요약하면은 한국은 플로우로서 좋은 것 나쁜 것도 잘 바꾸죠. 좋은 것도 잘 바꿔버리는. 일본은 좋은 것도 쌓이지만은 나쁜 것도 쌓이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한국, 아날로그 일본이라고 보죠. 플로우의 속성은 디지털하고 잘 궁합이 잘 맞아요. 또 축적의 일본, 스탁의 일본이라는 때는 아날로그 속성하고 잘 맞아. 하나씩 연속해서 일본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별로 안 쓰는 말이 계속은 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이어지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금방 전 정권의 것이 부정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천황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뭐 이런 것처럼 다른 전님이 뭐 했던 것이 금방 후임이 금방 그걸 폐기하거나 이렇지는 않죠. 그 스피드 면에서 이제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이 빠르죠. 그렇지만은 디지털만 무조건 좋다고 보아서는 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앞으로는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함께 이게 융합돼서 발전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게 큰 어떤 제품이다 그러면 히트를 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어떤 직관이 있다고 할까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그때 디지털 한국 아날로그 일본이라고 한다고 할 때 너무 디지털하면은 아날로그보다 엄청나게 앞섰다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이거다 하고 하나 끌어낸 것이 있어요. 디지털의 궁극은 아날로그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날로그는 연속성이잖아요. 그거를 어떤 화면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죠. 화면은 조그만 모는 종이의 눈금 요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드의 밑에를 보면은 왼쪽 거는 옛날에 그런 컴퓨터의 화면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뭐랄까요 듬성듬성하게 원을 표시할 때 이게 제대로 표시를 못했다고요. 이 원을 표시할 때 이게 디지털이 발전한다는 거는 모는 종이를 아주 촘촘하게 한다는 거죠. 촘촘하게 하지만은 그게 원래의 연속의 원은 아닌 거죠. 연속의 원을 표현하려면은 계속 화소수를 하나의 눈금이 화소라고 하지만은 그 화소수를 계속 늘려가서 이게 진짜 원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아날로그는 그대로 우리 애기가 원을 하나 그렸을 때 그건 아날로그 원이 된다고 해요. 그거를 저희들 디지털을 계속 추구하면은 아날로그 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디지털이 무조건 앞서고 아날로그가 뒤졌다 이렇게 욕심부릴 게 아니고 이 아날로그도 존중되고 디지털의 그런 것도 존중돼서 함께 융합이 나가는 쪽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넓고 얕게 한국, 좁고 깊게 일본인데 이것도 이제 한국의 특징, 일본의 특징을 그대로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단기전의 승부다, 장기전의 승부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한판 붙었다고 보죠.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것저것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단기전에서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을 상당히 판정승할 수 있다 할까요? 이런 면이 있는데 그러나 장기전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계속 얘기저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하나에 집중해서 얘기한다고 보자고요. 어떤 특정 분야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면은 일본인들이 좁고 깊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이 일본에서는 한국보다는 훨씬 많아질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이제 일반인,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많을 수 있고,
일본은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가 많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특정 분야를 하게 되면은 일본인이 판정성을 거둘 가능성이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장기전, 단기전, 장기전, 단기전 했고 또 하나 단체전을 보자고요. 그때 요 슬라이드를 또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 한국인과 일본인의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 네. 제가 나름대로 그려본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는 요 큰 그 왼쪽의 그림에서 개인이 전문 분야가 있다 그러면 전문 분야는 물론 많이 알죠. 그러나 네. 주변 지식도 많이 알 수 있죠. 네. 어느 정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일본인의 이미지는 전문 분야 엄청나게 많이 알지만 다른 분야는 거의 아주 조금밖에 모르는 이런 식의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넓고 얇게를 넣고 얕게입니다. 넓고 네. 얕게 한국이 되고 네. 좁고 깊게 일본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를 제가 나름대로 그려봤는데 아마 크게 틀리진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 단체전으로 가서 보자고요. 단체전으로 갔을 때는 한국이 일본을 당하기 어렵겠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또 하나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전문가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네. 이런 전문가들이 다 모였을 때 그런 어떤 조직의 힘이 네. 한국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단체전에서 한국이 좀 일본보다 좀 열세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종사에 그러니까 세로의 그런 힘이 강하고 가로로 연결되는 힘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큰 어떤 집단이 꽉 뭉쳐가지고 있는 건 힘들고 네. 대신에 어떤 그 전쟁이라든가 비상사태가 났을 때 그런 힘 발휘하는 거는 네. 상당히 일본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그런 어떤 일본의 특징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 그걸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면 아주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 성격을 예.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로서는 예.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시던 특정 분야가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로서는 어떤 거를 지향하는 게 좋을지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일을 분석하고 뭐를 지향한다고 할 때는 네. 우선 정확한 분석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분석에 기초를 해가지고 무엇을 찾을 것인가,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제가 그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보면은 네. 그 세 가지 축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플로우의 한국, 스탁의 일본, 그다음에 디지털의 한국, 아날로그의 일본, 네. 넓고 얕게 한국, 좁고 깊게 일본 이렇게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은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구할 것은 각각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때는 세 가지 축의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플로우의 감성이다 그러면은 빠르고 융통성 있고 이런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슬라이드에서 보이고 있듯이 저희들이 그 플로우의 좋은 감성,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런 건 좋죠. 네. 그러나 불안정하죠. 한편으로서 스탁이라고 한다고 할 때는 그 감성을 보게 되면은 안정감이 있죠. 네. 하지만은 이게 그 대응에 있어서는 상당히 느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슬라이드에서 보이고 있듯이 플로우 감성하고 스탁 감성하고 함께 겸비하는 쪽. 그걸 좀 더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융통성하고 안정감을 함께 갖춰가는 노력이 필요하기에 이제 하나의 저희들이 지향할 점이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디지털의 편리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디지털은 뭔가 불안하잖아요.
또 그 아날로그는 이게 좀 느리고 뭐 하다지만은 네. 안심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를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네. 편리와 안심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디지털 기업이라 한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세계 1등이다 해가지고는 그 세계에서 어떤 소비자들한테 그 어필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한다 하더라도 안심감을 주는 디지털 기기야만이 예,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와닿을 거다. 그래서 그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다 싶습니다만은 그런 애플이라는 게 이런 무서운 기업이 아마 아날로그 쪽도 많이 네. 받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넓고 깊게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은 넓고 얕게고 일본은 좁고 깊게이기 때문에 그럼 넓고 깊게를 추구하는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상당히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한 100여 년 전의 소설가인데 나츠메 소세키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이미 명치유신이 지나고 나서 일본의 그런 어떤 그 전문 분야로 나가는 쪽을 상당히 경계하는 책을 써요. 그때 이 나츠메 소세키라는 분이 그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은 진솔한 경험과 독서를 통해서 네. 우리는 넓고 깊게를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100여 년 전에 해요. 그게 이미 거기에 해답이 나. 저도 이제 그 나츠메 소세키의 책을 읽으면서 이때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구나 하는 것이 그걸 보고 네. 우리가 넓고 깊게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이러한 진솔한 경험, 그 다음에 진솔한 독서를 하다 보면은 넓고 깊게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 또 들어보다기는 힘들 테고 그 지금 저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혹시 보완해서 하실 말씀 이런 거 있으면 좀 해주시죠. 그 아까 저 책에 그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 요 책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네. 아니 뭐 딱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요거를 좀 이제 지정학적 측면에서까지 우리가 그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을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네. 제가 그 슬라이드를 한 몇 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 한다고 할 때 흐름의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쁜 것도 잘 바꾸지만 좋은 것도 잘 바꿔버리기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폐단이 있다. 네. 축적의 일본은 기술, 지식, 자본도 잘 쌓여가지만 나쁜 것, 단합도 잘 쌓여간다. 그리고 그 답답하고 막혀있는 한국말 잘 안 쓰면 폐색감이라는 이런 데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때 그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은 왜 그러면 흐름의 한국이 나타나고 축적의 일본이 나타나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지정학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 지정 여기도 한번 그 슬라이드에 한국의 위치, 일본의 위치를 이렇게 보여봤는데 이때 그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흐르는 관처럼 이렇게 그런 데 위치해 있는 것이고 일본은 그 대륙의 끝에 섬으로 돼 있어서 거기 쌓이는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 이 금방금방 변하기 쉬운 흐름사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반면 네. 일본은 쌓아두고 좀채로 바꾸지 않는 그런 축적의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동적이죠. 다이내믹하고 일본은 정적이죠. 스타틱하다만 정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거는 그 여기도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슬라이드를 하나 이게 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본 것이 네. 흐름과 축적의 조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을 통해서 축적의 좋은 속성을 익혀가야 되고 네. 일본은 한국을 통해서 흐름의 좋은 속성, 예컨대 융통성 이런 거를 좀 익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흐름과 축적의 조화를 통한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한일 관계가 나빠서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 협조 관계로 돼야 되는 그냥 무조건 당위적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러면 왜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은 저희들이 그 일본의 스타 감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일본은 한국의 플로우 감성을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서로 간의 전략적 협조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면은 플로우 감성하고 스타 감성이 겸비될 가능성이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 밸런스를 취해가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설명하셨던 것 이외에 네. 그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 접근하거나 할 때 예, 어떤 사고 방식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 예. 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잠깐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그 두 가지 요즘 저희 이제 기업과 관련돼서 그 얘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니까 한 기업의 한 두 개 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기도 이제 슬라이드로서 이제 손정희 씨는 다 알잖아요. 일본 말로는 손마사요시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 소프트뱅크의 기업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큰 기업으로 키웠잖아요. 네, 그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당연히 한국 분들 많이 아는데 이분 책을 쭉 읽다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종 교배론이 나와요. 아마 이것도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종적 조직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이종 간에 다른 그러한 업종이건 다른 종류이건 이런 교차적인 교류가 상당히 그 약한 편이에요. 이게 보통의 일본 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거를 손정희 사장이 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인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것이 그 이종 조직 간의 행적 교류예요. 근데 손정희 그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질적인 부류나 다른 업종 간의 그 업종 종사자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발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약동감이 생기고 어떤 일의 달성 시간이 단축되고 그게 보다 보면은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종 교배가 진화를 낳는다는 표현을 써요. 이종 교배가 진화를 낳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기업이 그렇게 크게 된 거는 일본 기업인데 하기 어려운 거를 이분이 해나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스티브 잡스의 애플을 한번 보자고요. 네. 저는 그 애플을 본다고 할 때 저 개인적인 견해예요. 왜 애플이 이렇게 잘 나갈까 한다 볼 때 그 이분이 그 젊을 때 어디를 여행하게 되면은 인도를 여행해요. 그러면서 뭐를 느끼냐면은 이 직관 이런 걸 상당히 중시해요. 그게 그 애플에서 나온 것이 i 시리즈가 있어요. 아이포드, 아이패드, 아이폰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제조업 상품이라기보다는 저는 서비스 상품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은 기본이 되고, 네. 그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경계가 이제 없어지는 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이때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서양 사람이잖아요. 서양 사람인데 인도의 선 이런 걸 많이 또 이걸 그 받아들이게 돼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애플에서 그 발명한 컴퓨터가 매cin토시예요. 네. 이 매cin토시를 안고 있는 자세가 선의 자세예요. 선을 할 때 그 자세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는 그냥 서양의 논리만 잡아온 게 아니고 네. 동양의 그런 어떤 직관도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성공 이후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성공 이유를 제 나름대로 요거는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네. 동양의 직관과 서양의 논리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논리만 가지고도 어렵고 직관만 가지고도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관과 논리의 어떤 배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한일 간의 사고방식 차이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교수님 생각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교수님도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으셨잖아요. 예. 뭐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이제 한일과 관련해서 그 앞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예. 하시면서 지내고 싶으신 뭐 생각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노후 준비가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일본에 생활도 오래됐고 네. 조그마한 뭐 기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일본사의 특징, 한국사의 특징 이런 거를 좀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어떤 거를 지향하면은 좀 더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때 여기도 한번 슬라이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인 게 KJ망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네. 이걸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경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됐냐. 원래 그 뜻은 경이라는 거는
날줄입니다. 그러니까 세로줄을 얘기하죠. 네. 위라는 거는 C줄입니다. 그러니까 북위 38도선 이게 38선이잖아요. 위. 네네. 이게 그 가로줄이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이런 날줄 사회, 그러니까 세로 사회의 그 경향이 강하거든요. 네. 한국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다 이런 행적 성향이 강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세로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 행적으로 연결되는 힘이 작용이 어려운 거죠. 네. 일본은 한국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 뭘 축적해 나가는 그런 것이 또 약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만 한국만 가지고 일본만 가지고 하는데 한계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C줄하고 날줄을 엮은 게 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인다면 KJ 망으로서 그 세계 시장을 진출하거나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들, 이게 네.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그 딜레마나 한국의 고뇌다 하게 되면은 네. 일본의 딜레마는 개인의 변화의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설사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이렇게 스스로 나서서는 추진 동력은 상당히 약한 것이죠. 네. 개인이. 그러니까 집단으로 뭐 정해진 거는 잘하지만요. 그렇다면 한국의 고뇌는 뭐냐? 이게 추진 동력은 있지만은 뒷심이 좀 저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뒷심이 약하다 보니까 원천 기술 확보가 상당히 좀 어려운 면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상호 존중해서 합의를 이끌어 나가지고 네.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한 장이 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뭐 자그마나마 그러한 그 역할을 쓴 장을 마련하는, 그러니까 KJ망을 만드는데 네. 자그마한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저의 그러한 앞으로의 그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그 일본 사람들 내맛이라는 표현 예. 쓰잖아요. 예. 흔히 얘기하게 되면은 정치권에서 어떤 논의를 할 때 물밑 작업 쌓게 해놓고 예. 나서 예.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부족하지 않느냐. 예. 언론에 드러나오는 매일 또 잘못 보면은 매일 싸움하는 것처럼 비춰주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내마시 문제를 얘기 꺼내는 거는 그쪽만 뭐 100% 잘한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또 일본 정치인들이 하는 내마시 정신, 그걸 보고 우리도 또 한번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내마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일본에 있으면 그 회의를 상당히 많이 해요. 네. 그 회의를 한다고 할 때에 그 회의석상에 나온 자료는 대부분이 금방 말씀하신 네마시가 있고 나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네. 거기 그 회의석상에서 바뀌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분규가 별로 없는 것이죠. 네. 그 네마시가 무조건 나쁜 것도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데, 그 허심탄회하게 그야말로 치고받기를 하면서 한번 논의해보자. 이건 일본이 상당히 약하죠. 그러나 미리 그 어떤 분란을 일으키기 전에 미리 조정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그 나온 합의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열이 잘 안 일어나는 것이죠. 일본 네. 사회는 분열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분열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끼리끼리 나눠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같이 하기로 됐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는 싫다 하고서는 뛰쳐나오고 이런 거는 좀 어렵죠. 네. 그런 것이 금방 말씀하신 이미 내마시가 돼 있어서 이런 거로 한다. 그러니까 회의가 많지만 그 회의가 어떤 토론의 회의라기보다는 네. 그 서로 간에 정보 공유를 해서 우리 이렇게 나갑시다 하는 쪽에 회의가 많은 것이죠. 네. 그것이 네마시가 뒷받침 돼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네마시의 좋은 점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걸 막아주는 거고, 네. 네마시의 단점은 어떤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그럼 치고받기 하면서 서로 그야말로 맞짱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건 상당히 약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배에 걸쳐 가지고 일본 경제의 현 추소,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 문제, 그다음에 2부에서는 일본 경제 정책의 실상이 어떻고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의 사고 방식 차이, 그리고 한일 관계를 지향해 나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토론해봤습니다. 오늘 교수님 장시간 동안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